부산 플랫폼 노동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줄여서 온플법의 운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네이버 쇼핑이 검색 순위를 조작해가지고 자기 회사 상품만 유독 눈에 띄게 상단에 노출했다가 한번 크게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온플법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한마디로 심판이 선수까지 겸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거죠.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검색 결과가 어떤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상품을 파는 입점업체들도 어떤 기준으로 검색 순위가 정해지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온플법은 검색 순위를 조작하는 것부터 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그리고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 이른바 플랫폼 갑질을 막는 법입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어떤 독점 횡포, 이런 걸 규제해야 한다는 소비자들과 플랫폼 입점업체들의 요구는 한시도 수그러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정위원회가 이 법안을 입법 예고한 2019년 9월 28일로부터 1년 반이 훌쩍 넘었죠. 그런데 여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결실을 맺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직후에 아예 온플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플랫폼 분야의 어떤 특유의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온플법에 대해서 규제 강화가 꼭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모아서 제로 베이스에서 신속하게 검토할 생각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후보가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플랫폼 대기업들은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8일 윤석열 정부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도입 방안 토론회, 이 자리에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조사하지도 않고 수술하자고 한다. 그것도 서너 분의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서로 수술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꼴이다.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을 다듬어온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두 돌팔이 회사다, 이런 비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난해 국정감사가 카카오 국감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 횡포에 대한 비판이 거셌던가 기억하고 계시죠? 심지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도 카카오 김범수 회장의 K큐브홀딩스라는 회사가 가족끼리 그냥 돈놀이하는 놀이터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플랫폼 회사 오늘하면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고 세금도 더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꽃배달, 헤어샵, 이런 어떤 골목 상권 침탈도 그때 도마 위에 올랐죠. 이런 거 다 다시 들춰봐야 입만 아플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과연 자율 규제를 하면 어물전 고양이가 양심적으로 어물전을 지켜줄 것인가? 몇 가지 사례를 볼까요? 지난해 여름 카카오티 택시가 한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가 수수료 5,000원짜리 스마트 호출이라는 혁신적인 요금 제도를 창조했죠. 이렇게 되면 택시 기본요금 3,000원에 스마트 호출 5,000원이 합쳐서 8,000원으로 시작하는 따따블 택시가 탄생한 겁니다. 카카오의 놀라운 독점 횡포에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물론 이런 시민들의 반발 때문에 8일 만에 원위치했지만은 시민들은
카카오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 택시는 2015년에 출범할 때는 택시 호출비 완전 무료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와 시민들이 환영했죠. 그리고 시장에 안착하고 택시 호출 80% 이상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3년 만인 2018년에 본색을 드러냅니다. 호출비 유료화, 배차 확률을 높여주는 우선 호출 서비스에는 2,000원, 빈 택시 강제 호출은 5,000원. 이러니까 이제 국토부가 뜯어말렸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호출 1,000원으로 절충했죠. 기사들에게도 월 99,000원을 받는 프로 멤버십이라는 것을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원하는 목적지에 우선 배차권을 준다는 거죠. 카카오가 말하는 혁신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승객들에게는 승차 거부 안 당하게 해주겠다고 돈을 뜯고 기사들에게는 골라 태우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돈을 뜯습니다. 마치 창과 방패 모두를 팔아먹어서 돈을 버는 희한한 혁신이죠. 이제 프로 멤버십에 너도 나도 이제 기사들이 다 가입하면서 초기에 누리던 혜택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가입하지 않으면 또 불이익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카카오에 매달 99,000원을 울며 겨자 먹기로 갖다 바치는 겁니다. 대리운전기사에게도 프로 단독 배정권이라고 해서 월 22,000원을 내면 매일 콜 2개를 우선 노출해 줍니다. 그러면 대리기사들은 모두 나 혼자 불이익을 받아서 콜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을 합니다. 이게 무슨 혁신입니까? 카카오뱅크도 무점포 그리고 인건비 절감 이런 걸 통해서 비용을 줄여서 소비자에게 예금 이자를 올려주고 대출 이자는 낮게 해주겠다고 해서 출범했습니다. 대박을 쳤죠. 그런데 카카오뱅크 4년째 지난 6월 카뱅의 약속은 뜬구름처럼 사라졌습니다. 국민은행 등 5개 시중은행 이자보다 더 높습니다. 이것이 과연 소비자도 이익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혁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공짜로 시작해서 시장을 장악합니다. 경쟁자가 모두 사라지면 유료 독점 가격으로 갑질을 합니다. 이것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해온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자율 규제,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 플랫폼 노동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